그래서 프로그램은 3300으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한 3일 정도, 2, 3일 정도, 그러니까 오늘 빼고 한 이틀에서 이틀 반 정도 연습을 할 건데요. 뭐를 연습을 할 거냐면,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문제 3번이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총 두 문제에 10점인데 저희 목표는 5점 이상 받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이 소득세인데 두 문제에 15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0점 이상 맞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25점 중에서 15점 이상 맞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요. 시험은 이쪽이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는 종류가 많은 데에서 두 개 나오고 여기는 할만해요. 왜냐면 이쪽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확률적으로 봤을 때에 저기 소득세가 훨씬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쉽긴 합니다. 그래서 그 25회라고 되어 계실 건데요. 그 25회에 보시면 적어 있어요. 뭐 있냐면은 4월 8일부터 6월 14일, 그 다음에 5월 20일, 요거 3개 3분 드릴 테니까 분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분계를 하셔야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25회 문제 3번, 거기 분계 한번 해보세요. 3분 후에 맞출 겁니다. 이거 원래 분계 안 해도 되는데 시험 문제는 분계하라고는 안 나와요. 근데 분계를 해야 이해하기가 편해서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1전자의 제품을 납품하고 발행한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의 과세, 제1의 부, 대변의 제품 매출 10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00만원. 그 다음에 전액 외상으로 했대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1100.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 전공의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 나왔으니까 매출에 보세요. 영세. 그 다음에 동일 전공 차변 말고 대변에 제품 매출 100. 그 다음에 전액 외상 매출금 100.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중으로 신고. 그래서 보시면은 매입의 과세. 그래서 이중이라고 나오면 똑같이 하시되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이거 수정세금 계산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강남북 차변의 원재료 마이너스 800, 그 다음에 세금도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이중신고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다 거기 아무 말 없죠? 그냥 외상으로 처리할게요. 외상 매입금 마이너스 88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등록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3300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다음에 거기 지문 보시면 일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기 확정이요? 일기 확정. 그래서 일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그리고 원래는 빈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연습할 때는 빈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매출 과세라 그랬죠. 첫 번째 거 4월 8일 거. 그러면 매출 과세는, 그리고 이거 입력하실 때 요 앞에를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는 매출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과세인데 여기 1번이죠. 그래서 1번에다가 얼마에 얼마요? 1000만원에 100만원 넣으시면 되세요. 1000만원에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6월 14일 동일전공 저게 요거였었죠. 두 번째 게 매출에 뭐였어요? 영세. 그러면 영세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글씨를 잘 보세요. 그래서 글씨하고 매칭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세는 5번이세요. 그래서 5번에다가 보시면 6월 14일 날 얼마였어요? 100만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고치고 그 다음에 가산세 구하는 거,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세 번째, 강남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받았는데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매입 있죠? 10번. 그래서 10번 매입에다가 마이너스로 넣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였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800에 마이너스 80. 일단 입력 마무리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구하는 겁니다. 가산세.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가산세를 구하는 건데, 우리 가산세는 언제 구하는 거예요? 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구하는 게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산세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가산세 구하는 게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거는 이제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내가 좀 잘하는 게 나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못하는 게 나오면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첫 번째 가산세 이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은요, 예정신고 누락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하셨을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예정신고 누락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은 안 하셔도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로 전송했다. 그럴 땐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매출 과세, 매출 영세, 그 다음에 매입과세도 하긴 하는데 매입과세는 이중공제나 과다환급 하셨을 때만 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실 때만 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공급가액 곱하기 여기 보시면 26번 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연제출은 곱하기 3 나누기 몇이요? 100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얘는 똑같은데요. 요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랑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제출불성실은 예정이 아니고 확정입니다. 그리고 얘도 여기 있어요. 천분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 네. 제출불성실은 천분의 5예요. 그래서 제출불성실은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몇이요? 1000.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해서 이제 예정신고 누락하거나 확정신고 누락했을 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똑바로 안 했을 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고 똑바로 안 했을 때인데 어떻게 되냐면 납부세 곱하기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10% 곱하기 감면. 그래서 감면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안에 하면은 90% 감면해 주고요. 3개월 안에는 75%, 6개월 안에는 50%, 1년 안에는 30%, 그 다음에 1년 6개월 안에는 20%, 2년 안에는 10%. 그러니까 이만큼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0% 빼주니까 10%만 내면 되고 3개월 안에 하면은 몇 프로 빼줘요? 75% 빼주는데 최대한 안 해올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위에 보시면 작성 방법 켜기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방법 켜기요? 작성 방법 켜기.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밑에 힌트가 나와요. 몇 개월 안에 몇 프로,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납부세액의 10% 이런 식으로 힌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시험 때 제가 예전에 시험 보신 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시험장에서 눌러도 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억 안 나시면은 요거 한번 눌렀다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지거든요. 또 요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요거는 납부 안 했을 때. 그리고 참고로 얘네 둘이는 세트예요. 신고가 나오면 무조건 납부도 나옵니다. 왜냐면 신고 잘못하면은 납부도 잘못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세트라는 거 그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납부세액, 그 다음에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5 나누기 만.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저희가 외우는 거는 좀 예전에 많이 나오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 거는 여기 다 써 있어요. 옆에 뭐 지연전송 이렇게 써 있고, 문제 풀면서 최근 거는 다시 익힐 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매출의 영세랑 매출의 수출. 왜냐면 우리 수출하면 영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공급가액 곱하기 10%. 그리고 죄송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10% 곱하기 감면 썼죠? 여기도 감면 들어가요. 왜냐면 여기도 신고불성실이고 여기도 무슨 불성실이에요? 신고불성실. 그래서 신고불성실이면 감면 들어가는데 똑같아요. 한 달 안에는 90%, 3개월 안에는 75%. 그리고 시험장 가셔서 기억 안 나면 여기 잠시만요. 영세율 죄송합니다. 10%가 아니고 영세율이었죠. 1000분의 5예요. 그래서 1000분의 5 곱하기 감면. 감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지연제출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했을 때 그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매출과세, 매출영세. 왜냐면 과세는 세금계산서고 영세도 영세율 세금계산서잖아요. 그래서 둘 다 어쨌든 세금계산서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입과세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매입과세는 이중공제하고 과다환급했을 때만, 그거 빼놓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똑같은데 확정신고 누락했을 때, 그래서 예정신고일 때는 1000분의 3이고 확정신고일 때는 1000분의 5예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여기는 이제 납부세 곱하기 10%의 감면. 그래서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한다 그랬었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었죠. 그 다음에 신고 잘못하면은 납부도 잘못한 게 되잖아요. 왜냐면 신고 금액에 따라서 납부 금액도 잘못된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영세율 과세표준은 영세하고 뭐가 있을 때만요? 수출이 있을 때만.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에 있는 감면을 감면이 아니라 가산세 한번 문제 1번에 맞춰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왜냐면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제출 불성실은 확정신고 누락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하면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제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국가한테 우리가 어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제 요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말 그대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걸 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매출 과세랑 매출 영세랑 매입 과세에 이중공제랑 과다환급인데 지금 보고 있는 건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세 개 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100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100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마요? 800만원. 그러면 1900 나와요. 19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몇이요? 1000. 그래서 제가 아까 1000분의 5라고 했었죠. 그리고 꼭 세무는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계산기 없으면 못 구해요. 그래서 1900 곱하기 5 나누기 1000. 그러면 95,000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 제출불성실 있죠? 제출불성실에다가 요 앞에 곱한 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900 치면 옆에 95,000원이라고 자동으로 뜹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어떤 게 안 나와요? 아니면 이거 확인해 보세요. 뭐 확인하냐면은 어시야. 여기 위에 전산세무 이급 맞나 확인. 아, 가산세 명세요? 그거는 날짜 치고 여기 들어오셨죠? 여기 꼭 눌러야 나와요. 26번. 안 나오면은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26번이에요 여기. 그리고 이 위에 3300 맞는지 꼭 보세요. 2021년 요거 맞는지 꼭 보시고, 그래도 안 나오면 그 화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예,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900 치면은 요 옆에 95,000원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가산세 계산 공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저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저거 왜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거 하는 이유는 빼먹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말 안 들었을 때 하는 거예요. 국가가 뭐 하라 그랬죠? 가산세 계산하라고 했죠. 그 국가가 정해놓은 거에 맞춰서 잘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그럴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셔야 됩니다. 그걸 무슨 세라 그래요?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두 번째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액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그래서 감면은 한 달 안에 신고하면 90%덜 내도 되고요. 3개월 안에는 75%. 그 다음에 6개월 안에는 50%. 1년 안에는 30%. 1년 6개월 안에는 20%. 2년 안에는 10%.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인데 1번에 100만원 있어요. 4월 8일 거.
그 다음에 6월 14일 거는 빵입니다. 왜 빵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6월 14일 거는 왜 빵이에요? 영세잖아요. 그래서 영세니까 세금이 없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 3번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분개했을 때 매입세액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마이너스 80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면 뭐죠? 플러스죠? 그래서 180이 돼요. 그다음에 18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25%. 왜 25%냐면 지금 거기 보시면 10월 25일 날 발견했어요. 우리 1기 확정이 7월 25일이거든요. 그러면 7월 25일하고 10월 25일이니까 몇 달 차이 나는 거예요? 석 달 차이 나죠?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180 곱하기 10%에 곱하기 25% 보시면 얘는 또 왜 이래? 그러면 얼마 나와요? 45,000원 나옵니다. 우리 항상 계산은 2회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180만 원 곱하기 10%에 25% 하면 45,000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여기에요. 과소초과 완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 덜 냈다는 뜻이에요. 더 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치면 됩니다. 항상 앞에는 곱하는 금액 넣는 거예요. 그래서 180만 원. 근데 얘는 자동 계산이 안 돼요. 자동 계산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몇 분의 몇 써 있는 것만 됩니다. 그래서 180만 원에 45,000원 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신고불성실 했으니까 납부불성실. 그리고 이거 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풀어보고 맞춰보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부세액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5 나누기 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납부세액이 180 나왔죠? 예, 얘랑 금액은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요것도 납부세액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거기 지문에 보시면 미납일수가 며칠이라고 되어 있냐면 92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92일 곱하기 2.5 나누기 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갔냐? 180만원 곱하기 92 곱하기 2, 아이고, 180 곱하기 92 곱하기 2.5 나누기
만이에요. 천이 아니고 만. 41,400원. 그래서 한 번 더 쿡 두 번 이상 180 곱하기 92 곱하기 2.5 나누기 만하면 41,400원. 그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가셔서 납부 지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바뀌었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서 납부 지연 가산세로. 이제 저도 하도 바꿔갖고 다른 건 이제 적응했는데 아마 납부 불성실이라고 쓸 때도 간혹가다 있을 건데 납부 지연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세요. 여기에다가 180 치면 이렇게 날짜 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넣는 거예요. 시험 때에는 2021년 7월 25일에서 2021년 10월 25일 하면 이렇게 92일이 뜹니다. 이 기능은 지금 들어온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없던 기능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확인을 눌러주시면 41,400원 나오죠. 그래서 날짜를 넣으시면은 컴퓨터가 자동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매출의 영세랑 매출의 수출만. 그래서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감면. 그래서 감면은 위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공급가액이 얼마였었냐면은 영세율이 100만원이었죠.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그 다음에 곱하기 감면인데 아까 3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75% 감면해 준다 그랬으니까 25%만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시험장 가셔서 기억 안 나시면은 여기 작성 방법 켜기 하면은 여기 3개월 이내 75%, 그 다음에 가산세율 1000분의 5 이런 거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누르시면은 없어지죠. 그 다음에 1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25% 하면은 1250원 나옵니다. 그리고 초반에 전체적으로 이게 절대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초반에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어우 이거 어떻게 해 그러시는데 반복하면 돼요. 제가 해본 결과 안 되는 거 있는데 이 정도는 반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00만원이라고 치시면 5,000원이라고 떠요. 왜 그러냐면은 프로그램이 감면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으로도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200 얼마요? 50원 입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한 문제. 그 다음에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이건 계속 이제 연습할 겁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문제 5번은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 그러면 20세 이하, 60세 이상, 나이 무관 그러면 본인, 장애인, 본인,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 소득 금액 100만원, 그 다음에 총급여 500만원, 근로소득 금액 150만원, 그 다음에 이자 배당 2천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거 뭐냐,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요거를 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사무직 사원 2대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사원 2대리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 사원 2대리의 사원 등록 사항을 등록하시오. 부양가족은 현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입사일은 5월 6일이며 그 다음에 사원 등록 코드 105번에 등록하시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요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천징수에 무슨 등록이라고 있으세요? 사원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105번 이대리 치세요. 그래서 이대리 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600-203-1235-628 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입사년월일은 몇 월 며칠이냐면 2005년 5월 6일 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소는 생략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세요. 부양가족 명세로. 그래서 넘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 넘어오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 홍길순님. 그래서 배우자 홍길순 치세요. 그 다음에 나이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2005년 문제잖아요.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저희 시험 볼 때는
2021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서 1958년을 빼시면 47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타 소득이라고 있죠. 그래서 기타 소득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 기억하시냐면은 경연 소득은 80%고요. 다 아닌데 시험에 나오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나머지는 60%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450만 원 빼기 450만 원에 60%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450만 원 빼기 270만 원. 그 다음에 보시면 450만 원 빼기 270 하면은 얼마 나와요? 180만 원. 요거를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까지 된다 그랬어요? 300만 원 이하는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배우자 맞아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장남은 여기 밑에 보시면 4번이에요. 직계 비속 자녀. 그래서 장남 이길동. 그 다음에 여기는 부예요. 왜 부냐면은 몇 세 이하가 된다 그랬죠? 20세 이하인데 22살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거 보시면은요. 장녀 이영이는 딱 20살이죠. 그래서 20살이니까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차남 이철수. 요거 빼먹었구나. 죄송합니다. 일단 차남까지 할게요. 차남 20세 이하. 그 다음에 여기 그 이영이 있죠. 여기 자녀에다 넣어 주셔야 돼요. 왜 넣어 주셔야 되냐면 아래 써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자녀는 7세부터 20세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세 이상 20세 이하. 근데 이철수는 5살이잖아요. 왜 7세부터냐면 우리 6세까지는 6살까지는 뭐 주죠? 국가에서 지원금 나옵니다. 6세까지는 육아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이제 차남까지 했고 부친 이 과장님인데 사망하시거나 아니면은 장애 치유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망하거나 장애 치유하면은 당해연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망하셨으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인정이 되세요. 그래서 이분은 60세 이상. 그리고 경로우대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경로우대 칸에다 올리시면 몇 세 이상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70세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모친 박 이장님 거기 보시면 이분은 60세예요. 그래서 60세 이상 경로우대는 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이대발님 거기 보시면 장애인이시잖아요. 장애인이면은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돈만 안 버시면 돼요. 근데 그 옆에 이쁘게 써져 있죠, 소득 없음.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득 없음이니까 5번에 뭐요? 장애인.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는 건데 이거는 그나마 할만해요. 왜냐면 이거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나올 때마다 문제들이 좀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하십시오. 신호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 이틀 정도, 이틀 내지 이틀 반 정도는 지금처럼 요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연습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바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기출문제 풀 건데, 설명을 좀 드리면 전산세무 2급은 기출문제 푸는 게 푸는 시간 1시간 20분, 맞추는 시간 1시간 20분에서 기출문제 풀고 나면 1시간이 남아요. 그 1시간 동안에 또 지금처럼 문제 3번, 문제 5번 옛날 걸로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풀 겁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신호 보냈으니까 신호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